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독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18페이지 융합 3번 지문입니다. 문제를 읽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방송을 끄고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 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문 5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4개는 지문 속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4개를 읽음으로써 지문에 대한 미리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 문제는 모두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문제 3번은 1966년 천하고금 대총편람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꼼꼼하게 읽고 지문을 봅니다. 문제 4번은 기억을 물었으므로 기억의 문단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지문을 다 읽어보았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문단의 제1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지문을 분석할 때 여러분 한 문단을 읽고 빠르게 제1 키워드, 제2 키워드, 제3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제1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문단 마지막에 있는 중화적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중화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고대 중국의 천원지방의 천지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늘은 둥글다, 땅은 네모나다. 이 천원지방적 세계관이 화이관이라는 가치관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인 중국이 문명화된 화이고 주변 이민족인 그 사방 내 귀퉁이를 형성하는 주변국들은 이 오랑캐 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변국들은 이 오랑캐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명화된 중국이 이 이민족 야만 상태의 이를 어떻게 한다?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화이관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럼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화적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중심 내용. 첫 번째 문단이 중화적 세계관인 화이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 되겠죠? 그렇죠.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지도에 이 화이관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직방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화이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을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주변국들은 축소에 배치하는 이 지도에 드러난 화이관, 직방세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의 송나라 때 제작된 화이도라는 지도는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 중국의 지도인 이 화이관이 드러난 화이도가 이름도 똑같죠. 화이도. 그것이 16세기의 한국의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에도 반영이 되었다. 중국의 화이도가 조선의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크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조선이 표현되어 있고, 아주 작게 일본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의 가운데는 중국, 오른쪽 옆에는 조선, 그것보다 더 작게 일본, 이렇게 나라가 3개만 표현되어 있었던 것이 이 화이관을 반영한 조선의 지도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이도와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는 이제 화이관이 반영이 된 구체적인 지도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연결이 된 것이고, 자, 키워드가 두 번째 문단은 지도라고 했죠. 이 지도에 중화적 세계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에 반영된 중화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보았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과 전체 내용과 이 세 번째 문단이 전혀 다른 내용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자, 하지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가장 중심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구의 지리적 지식의 유입이다. 자, 이것이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화적 세계관과 서구적 지리적 지식의 유입은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구적 지리적 지식의 유입이 어디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네, 세계 지도와 지리서를 통해서 중화적 세계관에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지리서에 있어서 바뀌어진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서구식의 서구적 지식이 어떻게 들어왔다, 무엇을 통해서 서구식의 지도와 지리서의 유입으로 네, 지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은 구체적으로 바뀐 어떤 지도의 전형적인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선에 어떻게 수용돼 서구의 세계 지도와 지리서가 조선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여지전도는 우리나라의 지도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여지전도에는 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표현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실제의 크기와는 다를지라도 일단 표현된 것이 그것의 의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표기를 했어요. 근데 동서의 끝은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땅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또한 어떤 것이다? 서구의 지구서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그럼 내용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지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륙도 표현을 하고 동서의 끝을 표기하지 않은 이러한 의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 이렇게 여지전도에 어떻게 해서 중심 내용은 여지전도에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5번째 문단은 18세기의 실학자 홍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홍대용의 가치관과 정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이 사람은 이제 김시진입니다. 이 김시진이라는 사람은 서구의 세계 지도를 풍수도라고 취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풍수도는 실제의 지역을 다르게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기한 지도는 상상도가 아닐까요? 예, 그런 것을 조선시대의 풍수도라고 했는데 김시진은 오히려 서구적 지도를 풍수도라고 여겼다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전통적인 중화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데 홍대용의 경우에는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홍대용은 하늘은 네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지구상은 어떤 지역도 중심이 될 수 있다. 화이일야를 주장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이일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이 사상과는 정반대의 사상임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5번째 문단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홍대용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홍대용의 사상은 어떻게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극복한 홍대용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